OEM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이걸 경쟁사가 혼자서 우리가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거 아닌가. 솔직히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는 좀 뭐 무식하면 용감해지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체계 개발을 했던 업체가 수행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저희 아니면 누가 또 할 수 있겠나라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꽤 많이 20년간 했고 카이가 잘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경험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영 상무님. 또 해를 넘겨서 또 뵙게 됐네. 최근에 제안서 한 100일 정도 쓰느냐고 좀 제가 대외 활동을 못해서. 아니, 제안서라고 하면은 그 뭐 블랙호크 개량 사업이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목숨을 또 거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이제 TF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를 쓰는 동안에는 저희는 이제 경쟁 입찰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술을 좀 끌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거기에 집중하시느라고? 예. 근데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하나는 이제 작전 수행 능력을 배가시키는 거. 현재 있는 그 노후된 장비들을 새 거로 바꿔주는 거, 좋은 장비로 바꿔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항전 시스템을 앞으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비용 내, 기간 내에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 세 가지 목표를 다 달성을 하려면 저희가 잘할 수 있다고 봐서 소유군이 만족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무사 기환 이거를 저희가 해줘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육군에 사용하는 블랙호크 개량 사업이 10년 전에 이게 중인 사업인데 이게 지금 경과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특작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원 제작사인 시코스키로부터 대한항공이 기술 도입 생산을 했고요. 그렇다고 기술 도입 생산을 뭐 부품 단위까지 한 게 아니라 전방동체, 중앙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 면허 생산을 대한항공이 했고 그동안 창정비를 해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굉장히 노후화돼서 특작기는 성능 개량을 해서라도 앞으로 한 20년 정도를 더 쓰겠다라고 정부가 의사결정을 했고 이제 30년 이상 되다 보니 주요한 장비들을 교체하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사업비가 이게 1조가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헬기를 지난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헬기를 어떻게 보면 나와바리를 지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두 번이나 개발했던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를 저희 아니면 누가 또 할 수 있겠나라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어떤 제품을 선정을 할 때 이거는 이 군이 요거만 원했는데 요 제품 말고 이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이 필요해. 이런 것들이 저희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어요. 엔지니어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또 소유군 입장에서 보면 그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안서에 담다 보니 비용을 맞추기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건데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힘들었던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득이지 않을까요? 수리온이나 LH의 주요한 부품들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쓸 수 있는 이 눈높이가 있어요. 뭐 경쟁사랑 앞서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엔지니어의 눈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무조건 최고의 장비를 들고 와서 이걸 장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자체는 동급에서 제일 좋은 장비를 교체를 하는 거고 그렇게 장비가 좋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연동성이나 최적화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처럼 그렇게 개발을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비를 추가할 때 그거를 가능케 확장성을 갖고 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려다 보니 비용 범위 내에서 좋은 장비들을 하기 위해서 되게 힘든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그 역할들은 저희 이름을 걸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희가 만족스러운 헬기를 성능 개량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중간에 굉장히 힘든 그런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많았을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걸 맞추느라고. 예. 그 격은 카이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브랜드에 맞게 장비를 선정했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소유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경쟁사의 그 사업에 참여하는 취지하고는 좀 다르네요. 경쟁사는 이제 회전이익에 뭐 진입하고 싶어하는 그 뭐
욕구가 좀 있을 거고. 진입한다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경쟁사는 지금 무인기만 했고 했죠. 고정익이나 회전익에 이제 진입을 못한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60은 또 이제 본인들이 기술 도입 생산, 그거 청정비 언제 했다는 걸 때인데. 갖고 그게 언제 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청정비 같은 경우는 그 매뉴얼대로 그 부품을 교체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 도입 생산은 도면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기체 골격 빼고는 나머지를 다 뜯어 고치는 부분이라 헬기의 체계 개발을 100으로 본다면 이건 한 8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창작으로 봐야 돼요? 일반적인 용어로 써서? 그렇죠. 기체 빼고 나머지는 다 그 교체하고 최적화하는 거기 때문에 체계 개발의 한 뭐 80% 정도 이상의 기술적인 난이도를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계 개발을 했던 업체가 수행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체계 개발, 그다음 통합, 종합, 예. 그다음 시험 평가. 예. 그 가망.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럼요. 쉬지 않고. 예. 그럼 어느 정도 이것도 뭐 회사의 규모가 그런 시설과 인력에서 뒤따라야 되겠네요. 그럼요. 원 제작사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록히드 마틴의 시콜스키사인데 그들은 이제 면허 생산을 줘서 뭐 한 140여 대 가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우리한테 직접 판매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흥미를 이거에 대해서 갖지를 않을 것 같은데, 원 제작사라고 하는 것은. 원제 작사를 꼭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창정비나 성능 개량은 기본적으로 교체해야 할 작업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막상 쓰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이상한 ONA라고 그러죠. 오버 앤 어버브라는 그 제품이 나와요. 처음에 정해져 있지 않는 창정비 범위나 성능 개량 범위에 다른 부품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부품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쉽게 말씀 이제 드리면은 그게 내부에 뭐 형질이나 뭐가 변질돼 있거나 이제 그런 걸 말씀. 예상치 못한 품질 결함이나 노후화된 게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하려면 원제작사의 기술 자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고를 보강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명을 좀 연장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할 때 역설계를 하거나 기체의 어떤 구조가 멀쩡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손상이 됐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해외 원제작사의 자문을 좀 구해서 하면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성능 기간 내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제작사한테 추가적인 돈을 지불하더라도 저희는 원제작사를 좀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원천 제작 업체랑 협상을 하면서 뭔가가 뭐 비용이 오버됐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잘 안 돼서 대외적으로는 뭐 OEM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원천 제작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원천 업체를 협력을 추진을 했던 거고요. 저희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 경쟁사 혼자서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거 아닌가. 솔직히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는 좀 뭐 원래 무식하면 용감해지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충분한 기간과 시간이 주어지면 항전 시스템 전체를 수료원이나 LH 개발하듯이 하면 좋은데, 가용한 예산, 가용한 기간이 짧다 보니 그럼 어떤 항전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 거화 시키는 게 필요할 거라고. 기성품을 사서 장착을 해야 돼요. 미군도 그거를 이제 후속 그 항전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판에 그거를 갖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항전 시스템 자체 개발은 LBC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LRU들 중에 주요한 것들은 하나 시스템이 국산한 제품들을 쓰고, 그거에 대한 항전 전체 통합은 카이가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요구 장비들을 다 교체를 해서 체계 통합을 하고 시험 평가를 하고, 이 사업은 또 이제 가망까지 다 받아야 돼서 규격화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이제 카이가 솔직히 20년 동안 많이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역사를 따지면 카이가 경험이 오히려 개조 개량 사업을 많이 해본 거네. 숫자로 따져도, 종류로 따져도. 기술 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업 종류가 이쪽이 더 많은 거잖아요, 경쟁사보다는. 근데 제가 이제 이 블랙호크 개조 개량 사업에 대해서 딱 접했을 때 가장 처음 궁금했던 거는 미국의 어떤 표본 사례가 있잖아요. 뭐 미군군에 지금 만들어서 납품을 이제 하고 있는 HH-60W, 기존의 미육군의 UH-60M, 그다음에 뭐 또 전장비를 또 추가로 개조한 V. 그 우리는 이 개조 목표가
그 정도의 눈높이를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독자적으로 별도의 이거는 아주 상관이 없이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항전 시스템은 다 바꿉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쓰려면 일단 항전 시스템은 최신 거로 갖고 가야 되고 또 앞으로는 뭐 저궤도 위성이랑 그렇죠. 연동이거나 아니면 뭐 멈티, 예. 무인기랑 유무복합. 연동하려면 이거는 이제 오픈 아키텍처를 예, 갖고 오픈 가야 되죠. 아키텍처. 예. 그래서 최신 항전 걷다가 추가적으로 장착되는 것까지 다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역할 범위가 좀 넓은 것 같고 노후화되어 있는 기체 부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도 저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사업이 이제 완수되고 앞으로 2040년대도 계속 볼 수 있는 헬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특수 작전 헬기라는 것 자체가 적진에 침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적진에 혼자 가기 때문에 항법 장비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생존이지 않습니까? 작전의 성공은 무사기한이니까 쥐약간 적어도 비행 잘해. 예, 그렇죠. 예, 그런 그 고도의 임무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장비들이 좀 장착이 돼야 되고 그 우수한 장비들이 장착이 되면 같이 연동이 잘 돼야 돼서 최적화를 해야만이 그 조종사 입장에서 본연의 작전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무사기한할 수 있는 말씀 도중에 우수한 장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최근에 러시아에서 헬기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격추대. 그래서 뭐 유인 헬기가 뭐 필요하냐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있었죠. 네, 실제로는 러시아 헬기는 생존 장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헬기는 많이 떨어졌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헬기 떨어졌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비교가 되죠. 그런 예, 면에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항법 장비랑 생존 장비가 되게 중요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 항법 장비랑 생존 장비랑 기체 골격을 뺀 많은 장비들을 교체를 하고 그걸 최적화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한쪽 업체는 그냥 본가, 내가 본가다, 면허 생산했으니까 그것만 주장하는 거고 단순 이제 창정비 개조 개량 사업이 아닌데 그거 같은 기술이라고 이제 혼합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쪽 카이 쪽에서는 수리온과 LH 흐름이 쭉 2013년도 이래 쭉 계속 이어지고 그다음에 LH가 이제 본격 생산 들어가 있고 다른 그 계열 헬기도 개발하고 있고 뭐 마린원 쪽에 뭐 상륙 공격 헬기라든지 또 파생 헬기도 나올 거고 그럼 분위기 자체가 기술의 어떤 흐름과 유연성이 저는 더 이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이 지금 항공기 분야에서 특히 회전익 분야에서 이 개조 개량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다 보니까 리스크도 클 텐데 결국 이게 회사의 엔지니어들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술에 계속 이어져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지금 1년, 2년 되면 바뀌어요. 네, 바뀌어요. LRU는 3년에서 5년이면 바뀌어요. 엔진이나 다이나믹 컴포넌트도 15년 정도면 네, 바뀌어요. 근데 한 번 사놓고 30년간 똑같이 쓴다? 그럼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장비가 한 번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성능 개량을 해야만이 그 장비의 성능을 온전히 100% 아니면 그 이상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개발이 되면 바로 주기적으로 성능 개량을 해야 돼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난 중요하다고 봐서 개발한 업체가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또 성능 개량하고 성능 개량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만이 명품이 탄생되고 해외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명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기억에 해군의 해상 초계기 사업 그 P3CK나 그다음에 직도 입반 P3C 다 양쪽 타보고 이제 접해왔는데 P3CK를 이제 기내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여기서 다 사업 수행하셨잖아요. 보니까 전장비가 상당히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아주 뭐 센서 계통이나 화면 이제 시연하는 것들이 C가 개량되기 전이나 후에도 좀 비교가 되더라고. 해군에서는 지금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사용자 군에서 타군이지만 해군 사업이지만은 좀 그것도 좀 좋은 사례로 한 봤으면 자기들 입장에서라도. 그런 게 많이 좀 생각이 돼요. 이번 그 개량 사업 경쟁을 이제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하나의 성능 개량을 했고 경쟁사도 하나에 했기 때문에 해군은 두 장비를 다 써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거고 저희가 이제 듣는 얘기들은 역시 카이는 다르더라. 해군이 이렇게 신뢰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저희는 그게 뿌듯하고 이 사업도 똑같이 그렇게 조금 군이 만족한다면 저희의 역할을 다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답 제안서 받아서 평가하는 또 입장에서는 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경쟁사는 사업이 없다. 회전익 사업이. 그래서 불쌍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점수를 주는 거 아닐까요? 동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약간 뭐 나눠 먹기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원의 효율성, 그다음에 소유군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 장비들을 개발해 왔던 업체랑 협업하는 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수료원이나 LH의 군 운용을 위해서 기지 사무소들을 꽤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존의 인프라가 다 있어요. 한 업체한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서 그 업체가 국제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제가 그리고 끝으로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앞선다, 경쟁사에 비해서 그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넓게 뭐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성능 개량은 이제 대부분이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정비하고 다른 거죠. 예, 다른 거죠. 장비를 좋은 장비로 교체를 해주는 게 첫 번인 거고, 이 장비를 통합해서 제대로 성능을 한 부분들은 개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성품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구성품을 통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체계의 웨이트 관리나 무슨 뭐 그런 관리들이 최적화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 평가 때 꽤 많은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부분에서 카이는 이제 엄청난 시험 평가를 했고, 그리고 시험 평가가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군에 감항을 받아야 돼요.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이건 안전하다는 걸 테스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꽤 많이 20년간 했고, 그리고 최근까지 뭐 다 해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카이가 잘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경험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조혜영 사모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사업의 취지, 중요성을 좀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쟁 사업이 아니네요. 양쪽 회사의 또 기술력을 어느 쪽이 더 높은지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 다음번에도 뭐 다른 또 뭐 사업 맡고 계신 거 또 제가 좀 부탁드리면 설명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설명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업에 관심을 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 사업의 좋은 그 성과로 소식을 좀 전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중요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고기동 헬기나 수료원 성능 개량이나 카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달려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